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주호입니다. 최근 불확실한 장세 속에서도 중국 관련주들 쪽으로 매기가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봉쇄령 해제 그리고 이제 한알령 해제가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 화장품이라든가 컨텐츠, 여행, 뭐 엔터 등으로 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엔터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제 그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상당한 의미가 있는 그런 주가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휴비치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도 이제 유망 중성주 세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휴비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특히 이제 그 해외 현지 법인이죠. 그 상해 휴비치의 3분기 실적이 이제 그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시장에서 이슈화가 된다라면 상당 부분 주가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숨겨진 중국 수혜주 맥락으로 오늘 휴비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좌상단이 코스맥스입니다. 지금 이제 그 중국 수혜주 차원으로 이제 코스맥스 관련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그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도 이제 그 이틀 연속해서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동안 약세장에서는 하루 정도 오르면 그 다음날 그동안 이제 깨지는 게 일반적인데 그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전일 같은 경우 이제 거래가 거의 거래 상투급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5%, 6%대, 7%대까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동안 이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반전이 되려면 일반적인 어떤 그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하루만 올라서는 안 됩니다. 추세를 완전하게 이제 전환시키려면 최소한 이틀 내지 3일 동안은 강세 기조가 좀 이어져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좌하단에 보시면 이제 롯데관광개발이죠. 역시 그 전형적인 중국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하단에 이제 그 JYP입니다. JYP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이제 다시 돌파하고 있는데,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엔터 업종은 뭐 계속해서 호황 국면, 실적이 계속해서 신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죠. 뭐 계속 실적이 안 좋았다가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그 중국 흐름과 함께 실적이 턴어라운드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바닥권에서 출발한 것들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제 그 보시는 화면은 이제 휴비츠 지난 그 10월 28일 날 MTN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 헤드라인 제목이 이제 휴비츠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42.9% 증가한 69억,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다. 자, 영업이익이 63억,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9%, 당기 순이익도 이제 그 48.8% 증가되는 거죠. 사실 그 3분기 같은 경우도 중국 관련주들은 굉장히 업황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안과형 진단기기 매출 비중이 이제 30% 육박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마진이 높은 부분이죠.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올해 예상 3분기 지금 영업이익률이 20%를 넘어섰어요.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의료기기니까 그렇다지만 제조업이 영업이익률을 20% 넘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학에서 보통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하거든요. 규모의 경제가 이제 달성되고 있는 그런 초입 단계다. 이때 이제 주가도 상당히 이제 강렬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그 상반기에 영업 적자를 기록했던 상하이 휴비츠 또한 중국의 간헐적 봉쇄에도 불구하고 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 기록 경신과 동시에 영업 흑자로 돌아섰다. 지금 휴비치의 이제 글로벌 매출 비중을 보면은요, 유럽이 가장 강합니다. 지난 이제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광학 산업 관련해서는 독일과 일본이 절대적으로 비교 우위 국가입니다. 그런데 휴비치가 이제 그 독일이라든가 일본의 아성을 이제 무너뜨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매출 비중이 48%인데 상대적으로 중국은 한 7%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중국 14억 인구 역시도 지금 이제 사실 이게 이제 문화병이다 보니까 안경 착용률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가장 성장세가 돋보인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 중국 매출 비중이 10%를 넘어서고 20%를 넘어서고 30%를 넘어서 독일과 대단한 수준에 이루어진다라면은 휴비츠 창사 이래 최고의 절정기가 오지 않을까.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휴비츠의 주가의 최고 절정기는 중국 시장에서 지배력을 높아가는
그러니까 10% 넘고 10%에서 20%에서 20%에서 30%에서 그 이상이 될 때 그때가 아마 최고의 어떤 그 주가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참고로 이제 휴비치가 이제 상장일의 최고가가 28,000원대입니다. 그때 사실 그 상해 휴비치의 성장성이 반영이 됐던 시점이거든요. 자, 그 구간을 이제 해당 구간을 찾아가는 그런 주가 흐름도 좀 예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자, 보시라면 지난주 수요일에도 이제 그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실적 부분은 앞서 얘기했으니까 제외하도록 했고, 저 밑줄친 부분 중심으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연간 영업이익이 69억, 최악이었죠. 사실 2020년이 69억 있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훌륭한 이번에 3분기 실적 있죠. 2020년 온기 영업이익이 69억이었고 이번에 그 3분기 영업이익만 63억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엄청난 하여튼 그 우리가 그 뭐라고 해야 돼? 퀀텀 점프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매우 훌륭한 실적 정상화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21.3%의 영업이익률, 이거 3분기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률이 21.3%래요. 과거의 15%에서 20% 수준을 완벽하게 회복하는 모습이다. 자, 그리고 매출은 이제 유럽과 이제 그 CIS라고 하죠. 독립국가 연합이 되겠죠. 이쪽에서 매출이 가장 많습니다. 앞서도 이제 그 유럽 지역 쪽이 이제 전체 매출의 한 48%를 차지한다고 그랬고, 이익은 안과형 진단 장비가 기준하고 있다. 안과형 진단 장비 고성장세가 눈에 띄는데 매출 비중이 29%까지 증가하였고, 21년 연간은 22%였던 거죠. 그러니까 7% 정도 증가한 거죠. 본사 별도 매출의 기준이라는 거고. 자,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높은 OCT라는 게 이제 망막 단층 검사라는 얘기죠. 같은 얘기입니다. 시력형 검안기 등을 의미하는 거죠. OTC 성장은 전사적인 수익성 호조를 견인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제 상하이 휴비치는 중국 내 봉쇄 여파가 남은 상황에도 본사 국내를 통한 수출 정상으로 분기 흑자 전환을 기록한 것도 매우 긍정적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로 이제 그 기사화되거나 시장 내에서 이슈가 되면 지금 중국 관련주들 다 어떻습니까? 조금만 작은 어떤 이슈에도 굉장히 강하게 반응하거든요. 지금 차트를 잠시 후에 보면 아시겠지만 차트 완성도가 대단히 높아요. 여기서 이제 조금만 이제 그 이슈화되는 거리가 나온다면 주가가 역시 우상향으로 좀 그 강한 어떤 그 상승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영업이익 보시면 이제 2020년에 69억, 그다음에 2021년도 97억, 올해 예상 영업이익 224억입니다, 여러분들. 퀀텀 점프죠. 100%가 넘었죠.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100% 넘는다는 건 대단합니다. 2023년은 또 그때 가서 또 고민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예상포가 5.8배입니다. 절대 저평가죠. PBR 1.3배요. 영업이익률이 여러분들 2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1.3배 정도 수준이라면 사실 그 가치 대비 절대 저평가죠. 자, 그 휴비치 연간 그리고 이제 분기 실적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 상하이 휴비치 보면은 1분기 때 이제 그 27억, 그다음 2분기 때 41억에서 지금 3분기 때 66억입니다. 66억인데 보시면은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죠. 2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증가가 50%가 훨씬 넘어요. 그렇죠? 대단한 거죠. 그리고 작년도 근데 뭐 2020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2020년도 보면은 대부분 이제 40억대죠. 분기가 대체율이 40억대죠. 40억대. 그래도 40억대에서 66억이라는 것은 50%대 정도 증가했다는 것은 대단한 어떤 실력이 대단한 어떤 성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상해 휴비치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 대략 한 20% 정도 됩니다. 20% 정도. 올해 그 전체 이상 매출액이 1120억인데 상해 휴비치가 한 2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0% 조금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계속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워낙 이제 그 사실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휴비치가 이제 그 중국에서 상해 휴비치를 중심으로 성과를 보인다면 상당히 또 기대가 되지 않나. 물론 그 중간중간에 뭐 우여곡절도 있겠고 시행착오도 있겠으나 이제 그동안 계속 적자에서 3분기 때 흑자 전환됐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지 않나. 그런 거에 주가는 반응을 하죠. 자,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이제 그 21%죠. 2021년도 뭐 6%, 11%, 17%, 5%인데 지금 이제 3분기에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3분기에 21.3%를 기록했다는 것은 또 상당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보시려면 이제 휴비치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되겠습니다. 유럽과 이제 독립국가 연합 지역이 이제 48%입니다. 거의 전체 매출의 한 반 정도를 차지하죠.
두 번째가 이제 국내 시장. 저도 사실 안경을 쓰고 있는데 그 지역 이제 그 뭡니까 그 안경점에 가니까 그 실용용 그 우리가 그 시력 측정용 자동 거만기라고 그러죠. 거만기가 휴비츠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경쟁력이 높다는 거죠. 예전에 독일이라든가 일본 제품을 썼는데 사실 가성비도 좋대. 그 독일이나 일본 제품 대비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시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프리카 지역이 이제 그 9%, 그 다음에 그 북미 지역이 8%, 아시아 8%,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쪽이 이제, 남미 지역이 이제 6%, 그 다음에 중국이 7%인데, 중국이 인구가 여러분들 14억이고, 계속해서 이제 그 안경 착용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해 휴비치가 중국에서 선전한다면 주가가 한 단계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점프할 수 있는 어떤 그 성장성을 이제 갖추고 있지 않나. 지금 기대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휴비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캡처를 잡았습니다. 캡처를. 오토랩 캐타로미터라고 그러네요. 오토랩 캐타로미터.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뭐 시력 측정용 자동 거만기예요. 우리가 캐타로미터라는 게 이제 각막 측정기라고 합니다. 이 맨 왼쪽에 지금 그림이 세 개가 있는데 맨 왼쪽에 보시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안경점이라든가 안과에 가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턱을 개놓고 이 시력을 측정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토 렌즈미터라는 것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도수 측정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주력 제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홈페이지도 아주 간결하게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 자, 화면 보시면 이제 장기 월봉 차트입니다. 그 역사 최고점이 이제 2013년도에 28,9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때가 제가 이 휴비치를 2011년도에 저희 회사 주력주였습니다. 당시 7,000원대에서 8,000원대에서 많이 추천했고, 매도한 시점이 정확히 이제 그 최고점에서 2013년 고점, 5월달 고점에서 매도했는데, 왜 매도했냐면 휴비치가 그 제가 프로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히든 챔피언이라 중소기업, 강소 중소기업을 이제 소개하는 회사 프로그램인데, 히든 챔피언에 나왔던 날이야. 나온 날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수의 극점이라 생각하고 당시 28,000원대에서 전량 매도했습니다. 이거 대부분 이제 성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28,900원 고점 위에 충분히 빠졌어요. 5,000원대까지, 뭐 최악의 5,000원대까지, 코로나 최저점에 5,000원대까지 빠졌다가 이제 상승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적이 이제 사실 그 전년 대비해서 100% 이상 퀀텀 점프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랐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거죠.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면 주가는 이제 재평가가 되겠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모멘텀이, 지금 중국 관련주도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상해 휴비츠 실적 호전이 시장 내에서 기사가 되거나 어디 이슈가 된다면 뭐 작은 어떤 그 모멘텀에도 주가는 또 상당히 좀 강렬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지난 6월 달에 이제 12,800원대 고점 이후에 8,000원 부근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9월달 장세가 굉장히 안 좋았죠. 전체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만 원은 한계 가격으로 보는 거죠. 펀드멘탈이고 뭐 등등 감안해서 만 원은 이제 그 한계 가격으로 보는데, 만 원에서 이제 2,000원 빠진 거죠. 8,000원까지는 말도 안 되는 이제 절대 과매도 구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좀 길게 보면 만 원에서 지금 11,000원 정도 이 박스권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찾아가기 때문에 박스 저점 만 원 초중반까지 올 가능성은 제가 보기 힘들고, 만약에 휴비치가 그 11,000원을 깨고 11,000원 깨질 수 있죠. 근데 1,500원 정도까지 깨면은 이제 추세가 깨지는 거죠. 그러면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보거든요. 역으로 이제 그 최악의 1,500원 정도는 이제 깨질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거래량이 한번 이제 한 30만 주 가까이 거래가 터지면서 그 이후에 지금 5일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눌림목 조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도 안정되고, 또 사실 그 지난 그 12월 9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이 되겠는데, 금투세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융투자 소득세가 되겠죠. 금투세 유예가 이제 가장 커다란 이슈가 되고, 이제 그 10월 정기국회가 10월 9일까지 개최가 되면서 사실 그 통과가 될 유예가 이제 결정이 날 줄 알았는데, 이게 그 내년 예산안과 물리면서 연장이 돼 버렸어요.
요번 주 15일입니다. 15일 날도 15일 날, 그 9일에서 지난주 9일에서 15일 날 이제 예산안과 함께 이제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유예가 결정된다면 특히 중성주 쪽에는 상당히 강력한 어떤 그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1,5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11,000원이 깨지어 11,000원 미만에서 사면 좋죠. 하여튼 그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 몫이 되겠고 저는 뭐 조정 받을 때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단기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길게 놓고 보고 앞서 이제 그 월봉을 보실 때 2만 원 정도로 제가 예상을 했거든요. 2만 원 정도로 2만 원 정도 예상했는데 일단 그 최소한 이제 11,000원 기준으로 해서 한 50% 정도 11,000원이 50%면 얼마니까 5,500원이죠. 그러면 16,500원 정도 되겠죠. 16,500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까지는 뭐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 자본금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자본금은 작은데 여러분 현재가를 틀어놓으면은 매수 물량, 매도 물량 굉장히 많아요.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한 그런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팔 수 있고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것도 좀 뭐 감안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휘비츠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고. 그 밖에 이제 우리가 유망 중소형주 두 종목 더 말씀드려요. JVM도 굉장히 좋습니다. JVM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셀바스 AI라고 있는데, 이건 좀 선침의 관점이에요. 이거는 이제 바닥권에 있고, 아직 이쪽으로는 어떤 이슈가 등장하고 있지 않은데, 일단 5,000원 정도가 절대 바닥이기 때문에 역시 마이너스가 되면 계속해서 셀바스 AI 같은 거 한번 튀면 무섭게 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물린다 생각하고 좀 비중을 좀 늘려나가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중소형주를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소형주는 기본적으로 세 종목을 사시면 돼요. 세 종목 정도. 나는 굉장히 공격지다 하면 최소한 뭐 두 종목 내지 세 종목이 이제 가장 좋다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저 회원 모집 관련해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이제 올해 2022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말까지 12월 말까지 특별 할인, 특별 이제 프로모션을 개최하는데요. 원래는 저희가 이제 1년에 550만 원이고 이제 6개월에 300만 원인데 부가세 포함해서 1년에 200만 원으로 이제 저희가 올해 사실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200만 원으로 이제 할인 행사를 하고요. 지난번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더니 특히 이제 소액 투자하신 분들이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없느냐는 문의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서를 이제 감안해서 6개월에 이제 110만 원이 아무래도 좀 그래도 이제 가입 비중이 좀 높은 것 같아요. 110만 원에 6개월로 하시는 분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좀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보 제공 내용은 이제 아래와 같고요. 그 가입을 하시게 되면 입금을 하시고 입금자 반드시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휴대폰도 보내주시면서 동시에 이제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죠. 종목명하고 수량을 보내주시면 제가 좀 수월하게 나름대로 여러분과 상의해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리도록 하겠고, 하여튼 종목 우선순위, 특히 저는 좀 그 중소형주 쪽에 좀 비중을 당분간은 좀 뒀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중소형주들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되돌림 파동이라고 짧은 기간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올해 손실을 좀 그 상당 만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계좌번호가 나가 있죠. 저희 법인 계좌고 입금하시고 아래 그 전화번호로 입금자 성명 그다음에 수량을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